아, 닭고기. 근래 날씨가 좀 폭우도 있고 태풍도 있고 이제는 토네이도도 있다고 하네요.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란차입니다. 어우야. 이거 보여주면 안 돼. 네, 안녕하세요. 란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중국 관련 소식들이랑 함께 몇몇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 한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소식을 전달 드려야겠죠. 자, 첫 번째.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는 사막, 황무지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풍력 발전소라든가 태양광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리백이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랑 동참을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이쪽 취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결국 따라가는 게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무엇보다 결국 또 태양광 관련된 제품들은 또 훨씬 더 싸거든요. 중국 제품이. 그래서 훨씬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가지 않는 한 이후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추구해야 하는 에너지 발전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좀 재생 에너지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이게 거의 정답이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게 한국에서도 좀 이거를 좀 심각성을 알고 R&D도 좀 예산도 늘리고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아마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난항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각 대기업 분들께서 아니면은 강소기업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5년 아니면 10년까지 내다봤을 때 이 직종이 정말 미래가 아주 유망하다 하는 것들은 그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하자면은 로봇, AI, 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더 많아요, 실은. 재생에너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아지긴 하는데 나이가 들 때까지 과장님, 팀장님 될 때까지는 확실히 이 세 개는 먹거리 산업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우주 산업은 머나먼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점점 더 많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양에서 2025년까지 전시의 에너지 저장 산업의 연간 생산 가치를 200억 위안으로 달성하고 핵심 경쟁력과 영향력을 가진 선도 기업을 5개에서 8개를 육성할 예정이며 에너지 저장 산업 관련 기업으로는 30개에서 50개를 유치할 것이라 합니다. 즉 선양시가 이제는 에너지 산업 도시로 아예 저장 산업 도시로 발전이 되겠죠.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후에 이야기 말씀드리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석박사, 박사님급도 있고 연구소 소장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대기업에 있으셨다가 이제는 나오셔가지고 중국 전문 분석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싶지만은 항상 뭔가 중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분들은 분명히 중국에서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신문 기사를 통해 가지고 보셨던 그런 전문가들은 중국을 그냥 출장 스타일로 오시더라고요. 중국에서 끝까지 365일, 1년 365일 쭉 지내시는 분들 보면은 글쎄 난 중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게 느낌이지만 다만 표현하는 게 외국인, 즉 한국과 중국과의 거래량이라든가 우리의 한국이라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 점점 더 밀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할 무언가가 없다. 상업적인 무언가가 없다라는 거지. 굳이 중국이 망한다 이런 거
막 표현하기에는 지금 뭐 출산율도 그렇고 뭐 아무튼 자, 아무튼 선양시를 보면은 확실히 그 에너지 저장 산업 발전 계획이 단순한 경제 성장 목표를 넘어가지고 이게 점점 더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술 혁신을 이룬다면 뭐 이미 거의 배터리 시장은 많이 빼앗겼죠.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한 10년 정도쯤인가요? 야 디스플레이 무시무시하게 따라오고 있다. 막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커닝했다. 뭐 빼앗아 왔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은 현재 시장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에서는 아쉽지만은 이미 뺏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배터리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위험하죠. 심지어 저희는 중국보다 훨씬 더 약간 규제 방향성이 조금 덜한 곳이 있어요. 저공 경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드론 쪽 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분명히 클 수 있을 텐데 한국에서 이런 걸 개발을 했으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연구원도 아니고 그리고 뭐 분석가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일반 시민이거든요. 자, 아무튼 선양시는 정말 중국 에너지 그 저장 기술력의 이제 핵심지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허마에서, 즉 알리바바 쪽이죠. 허마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의 뭐 마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유명한 마트로. 그 광저우 전 매장에서 저렴한 간편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 총 뭐 100개의 뭐 저렴한 간편식을 선보였고 매일 20여 종의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주마다 이 메뉴가 교체가 된다고 해요. 알리바바의 마윈이 뭐 밀키트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흐마가 이런 거 방식으로 해서 저렴한 간편식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한 편입니다. 그 매주마다 그 메뉴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메뉴가 가격이 무려 15원 정도라고 하네요. 하나로는 아마 28,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28,000원에 탕수육을 먹을 수 있고 뭐 28,000원에 2,800원입니다. 2,800원. 예. 가격은 무려 15원 정도라고 하고 하나로는 2,800원이라고 하니까 약 3,000원 정도로 뭐 양꼬치를 먹을 수가 있고 설렁탕을 먹을 수가 있고 뭐 족발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양은 얼마나 많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절한 1인식 정도의 그 기준량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확실히 괜찮다라고 저도 느껴지기도 하고 점점 더 저도 그렇고 중국에 계시는 뭐 여러 한인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중국인분들도 그렇고 현재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가지고 점점 더 소비를 약간 줄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소비가 줄어지는 듯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에서도 쿠팡이 다양한 뭐 식자재 할인을 하듯이 틱톡이라든가 타오바오, 뭐 징동, 뭐 핑도드 뭐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할인을 하고 있어요. 뭐 시간별 할인으로 해가지고 도잉이 정말 중국의 틱톡이죠. 중국의 틱톡이 말도 안 되게 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득을 보고 있는 입장이고 스타벅스에서 제가 한 5원짜리인가? 그러니까 한 1,000원도 안 되는 그 뭐 신제품 라떼도 마신 적도 있고 다양한 그 쿠폰 같은 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은근히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지고 있는 느낌이 하지만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게 뭐 외부의 어떠한 자극을 통해 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느 순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망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뭐 결국 케바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는 그 중국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들로부터 매우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은 유럽연합은 이제 반보조금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넘어 중국 기업들의 뭐 생산 운영, 개발 계획, 기술 공정, 제품 성분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성분이랑 그다음 제조 공정, 전기차 생산 비용, 모든 부품과 뭐 원자재 구매 내역, 판매 채널, 가격 측정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또 유럽 고객의 정보까지, 그리고 그 공급망 구성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까지 전부 달라고 유럽에서는 표현을 한 거죠. 다만 이게
좀 황당한 거죠. 중국 기업, 이게 모든 기업들한테 이거가 거의 비밀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이러한 요구 조건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지나치고, 이전에 있었던 뭐 반보조금 그 조사에 필요한 그 서류들보다 훨씬 더 초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막 꽃이다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머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한국에도 과연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국이 점점 더 그 문을 닫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뭐 예전에 우리가 믿고 그 항상 찬양했던 자유무역 경제는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들 갈라파고스화가 되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 기업들한테는 이게 모두 다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랑 국가끼리 그렇게 막 으르렁거린다고 해가지고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눈먼 이제 국민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들, 그리고 기업들 내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피해를 받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역 뭐 긴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뭐 트레이드 텐션이랑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다만 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거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제 이 소식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글로벌 전략을 조금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알아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소식을 듣고 얘는 뭐 그냥 샬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캐치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의도하신 게 이 말씀이 맞냐 하면은 저는 네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힌트를 준 거예요. 뭐 기업분들은 이거를 바로 눈치를 채실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이거를 통해 가지고 눈치가 빠르신 뭐 이제 취준생 분들은 또 산업을 잘 태클을 탈 수가 있으니까, 인생 태클을.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생 관련된 컨텐츠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목이 안 좋네요. 여러분 바이바이. 이상입니다. 끝.